오늘은 몰락한 아이돌이었던 카게야마가 결국 한 분야의 상징이 되기까지의 뒷이야기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고맨입니다. 기존의 방식이 조금 오래되기도 했고요. 환기하는 차원에서 영상 방식을 조금 바꿔봤어요. 이게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특별한 특집을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추억이라는 거는 혁신적이고 위대한 음악에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시절이 그려지고 또 잠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노래라면은 나에게는 그게 비틀즈고 또 마이클 잭슨이에요. 저는 이 곡도 복고맨 에서 다루기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누적 130만 장을 기록한 드래곤볼 Z의 오프닝 곡이죠. 이 곡을 부른 가수 카게야마 히로노부는 애니송에 엄청난 자부심과 애착을 갖고 있는데, 카게야마가 이거를 불렀을 때는 이미 데뷔 13년 차였어요. 오늘은 몰락한 아이돌이었던 카게야마가 결국 한 분야의 상징이 되기까지의 뒷이야기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카게야마 히로노부는 1961년 오사카에서 태어나서 이발소를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초등학생 때 정말 대단한 친구를 만나요. 자, 같은 반 친구인데 키로 정렬하면은 서로 딱 붙어가지고 친해진, 자, 이름이 타카사키 아키라네요. 카게야마는 타카사키가 기타 치는 거를 보면서 아, 나도 기타 쳐야지 했던 게 음악 인생의 시작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매일같이 기타를 치면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함께 밴드도 결성합니다. 거기서 제일 높은 음을 낼 수 있다는 이유로 보컬이 되죠. 밴드 이름을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락 음악이 미쳐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름이 레이지예요. 이 레이지라는 거는 디퍼플의 노래에서 따온 이름이었고요. 그러니까 락커답게 머리도 잔뜩 기르고 밴드도 좋은 실력으로 곧 프로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나이가 한국 나이로 17, 고등학교 1학년 때였죠. 당시의 컨셉은 사상 최연소 락밴드. 하지만 카게야마의 인생은 생각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어른들의 목적은 이들을 정말 락밴드로 키우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 있었죠. 멤버들이 데뷔를 위해 도쿄에 오자마자 야, 너네 그 머리부터 일단 다 자르라고 아이돌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또 일본의 베이시티 롤러스 컨셉을 잡은 거였는데요. 이때는 멤버별로 미셸 그리고 수지 같은 괴상한 이름까지 붙었고요. 당연히 멤버들은 항의했지만 막상 레이즈는 싱글 빨간 두건씨 조심해 이런 곡들이 반응을 얻으면서 점차 인기를 타게 됐어요. 하지만 멤버들은 인기 아이돌이란데 전혀 뜻이 없었고, 그래서 데뷔 3년 뒤인 1980년쯤에는 소속사도 야, 그냥 니네 맘대로 해 이러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립니다. 레이즈는 자신들의 뜻을 모두 반영한 마지막 앨범을 발매하고 1년 뒤에 해체를 하죠. 이 앨범은 일본의 하드록과 헤비메탈 역사에 남는 중요한 앨범이 되니 레이즈는 정말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사라진 거예요. 이 밴드가 계속 지속됐다면 좋았겠지만 좀 더 하드한 음악을 하고 싶었던 타카사키와 드러머 히구치, 그리고 나머지 세 멤버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밴드는 해산을 선언합니다. 나머지 세 멤버의 일부였던 보컬 카게야마는 홀로서기 솔로 활동을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 운명이 갈라지니 기존의 멤버 타카사키랑 히구치가 결성한 헤비메탈 밴드는 라우드니스가 돼요. 이 밴드는 당시 모든 일본 가수의 꿈이었던 미국 진출을 이뤄낸 일본 헤비메탈의 전설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레이지의 마지막 앨범이 주목을 받은 것도 이 라우드니스의 덕이 컸으니 두 멤버는 일본 음악의 역사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레이지의 다른 두 멤버도 네버랜드라는 밴드를 결성해 활동하는데요. 하지만 보컬인 카게야마는 그대로 인기가 수직 추락했어요.
이렇게 카게야마의 영상을 찾아보고 싶을 때 영상에 국가 제한이 걸려있다.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 Surfshark VPN입니다. 광고 딱 1분만 봐주시면 제가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영상 만들어 가겠습니다. VPN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만 있으면 적어도 온라인상으로는 나의 위치가 여행을 가듯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일본 영상이면 위치를 일본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 반대도 가능하죠. 저는 다음 주에 대만 여행을 가는데 거기서 한국 영상 그리고 한국 중계를 보기 위해서 VPN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예정이에요. 서프샤크는 이런 과정에서 바이러스 유입 같은 걱정도 전혀 없고요. 자체적으로 이거는 바이러스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용하는 모든 과정 또한 암호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죠. 이번에는 11월 11일을 맞아서 스페셜 오퍼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은 4개월 더 그리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동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보컬인 카게야마는 그대로 인기가 수직 추락했어요. 본인의 말로는 우리 팬들이 솔로에도 다 사주겠지, 옛날 곡을 커버하면서 활동하려고 했지만은 전혀 팔리지가 않았다고. 네, 정말 아니랬던 거죠. 카게야마만 공연장에서 관객수가 점점 줄었어요. 1000명 단위였던 관객은 수백 명, 나중에는 수십 명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멤버들은 죽어도 안 부른다는 레이지 시절의 히트곡을 부르면서 연명을 하는데 이때 자신한테는 방향성이란 게 전혀 없었다고 하죠. 곧 있으면은 레코드 계약도 끝이 나고 생계 유지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 돼요. 카게야마는 이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돌로 쌓아올린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불타버려서 재조차 남지 않았다고. 어떤 선배는 카게야마에게 멤버들 중에 네가 제일 비참하다면서 너만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카게야마가 살 길은 요원해 보였죠. 카게야마는 진지하게 음악을 그만둘 생각까지 하지만 결국에는 나는 돈은 못 벌어도 음악만은 못 놓겠다는 결론을 내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건설 일용직, 소위 말해서 노가다로 생계를 유지하기 시작했죠. 거기에 공연 기획자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노게런티로 투어를 돌기 시작했어요. 지방을 돌면서 공연만 1년에 100회 이상, 그리고 생계는 일용직으로 해결한 겁니다. 제일 적은 관객은 5명이었고 짬짬이 일하던 건설 현장에서는 아이돌 시절의 팬이 카게야마를 목격해서 먹을 거를 챙겨주기도 하고요. 카게야마는 이 노 개런티 공연을 무려 5년간 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거치면서 아이돌로서의 자신을 점점 바꿔나가게 되는 거예요. 주변의 조언을 받아서 여성 취향의 아이돌 시절 창법을 버리고 조금 더 강하면서도 굵은 자신만의 창법을 만들고요. 그리고 꾸준히 많은 곳에서 얼굴 도장을 찍습니다. 이 시기를 버틴 원동력 중 하나가 우리 멤버들은 이렇게 성공했는데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라는 어떤 연대감과 승부욕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상이 반복되니까 결국에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일본에는 슈퍼 전대 시리즈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본 파워레인저의 모티브가 바로 이 슈퍼 전대 시리즈였는데요. 시리즈를 제작하던 프로듀서 스즈키 타케유키는 신작의 오프닝으로 조금 더 힘있고 또 강력한 음악을 쓰고 싶어 했어요. 음악이 나오고 가수를 찾기 위해서 수백 곡을 들었는데 영 마땅한 가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스즈키한테 한 스태프가 라이브 하우스에서 맨날 노래하는 그 카게야마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어떻냐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카게야마는 이 당시에 오프닝을 불러달라는 제안이 너무 기뻤다고 하죠. 아직 나를 찾아주는 곳이 있구나, 락이 아닌데 괜찮겠냐 하는 걱정에 아니라고 막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녹음실에서는 프로듀서한테 그 혀 좀 그만 굴려라 막 혼나기까지 하면서 필사적으로 녹음을 해요. 그렇게 나오는 게 바로 이 오프닝이었고,
이때부터 카게야마의 운명이 바뀌죠. 카게야마는 이때 노래를 일회성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름도 카게라는 가명으로 해서 불렀어요. 하지만 일본에서 락 음악이 대세가 되고 특촬물과 애니 등에서도 점차 락의 색채를 갖춘 노래가 늘어갑니다. 전격전대 체인지맨의 프로듀서는 이후로도 카게야마를 찾게 되는데요. 오프닝을 부른 밴드가 해체해버린 애니메이션 세인트 세이야의 후속 오프닝을 카게야마한테 맡기게 돼요. 거기에 카게야마는 광전대 마스크맨의 오프닝도 부르게 되고 카게야마는 이 시기를 두고 본격적인 락싱어로 단련한 한편 또 애들 보는 거라고 대충대충 부르지 않은 것이 좋은 소문으로 퍼진 것 같다는 말을 했죠. 카게야마는 계속 관계자들에게 인상을 남겼습니다. 애니송 하나로 생계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서 여전히 라이브와 일용직을 반복하고 있을 때 의뢰가 들어오는 게 바로 그 노래였어요. 아, 카게야마 시절 세인트 세이야 그 노래 참 잘 들었는데 이거 꼭 좀 불러달라고. 이 관계자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 노래를 봤는데 가사가 너무 애들용 같아요. 인기 있는 작품이니까 노래는 인기 있겠지만서도 약간 이런 생각으로 카게야마는 그날도 일용직을 마치고 녹음실에 가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작품이 더 주목받을까 생각을 하면서요. 그리고 그 곡은 드래곤볼 Z의 오프닝이 되죠. 이 당시의 애니송은 분명히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그 퀄리티는 이미 애들용의 그것을 넘어서 있었잖아요. 특히 1983년에 나온 안리의 캐치아이 같은 노래는 애니 캐치아이의 오프닝임에도 세련된 사운드로 5주 연속 오리콘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기동전사 제트 건담의 오프닝은 아예 닐 세다카의 곡을 갖다 썼고요. 차라 해차라는 세상 긍정적인 손오공의 시점에서 쓴 곡이었는데 사실 가사가 유치한 거지 곡의 퀄리티는 언제 들어도 정말 좋아요. 드래곤볼 Z는 일본을 넘어서 전 세계 최고의 인기를 누렸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던 카게야마의 정체성은 이렇게 완성이 되어 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공연장에 아이돌 시절의 여성 팬이 아닌 남성 팬의 비율이 늘어났다고 하죠. 그리고 어느 날은 조언을 받고 자신의 셋리스트 절반을 애니송으로 채워보니까 그 열기가 상상한 이상이었다고. 관객도 점차 늘어났고요. 카게야마는 그때부터 애니송 가수가 되었어요. 애니송계의 프린스로 불리면서 지금까지 부른 애니송만 무려 1,000곡이 넘는다고 하죠. 그리고 1998년에는 밴드 레이지도 재결성하면서 카게야마는 자신이 원하는 거를 모두 이뤘습니다. 카게야마는 이후로 애니송의 진심이 되어 2000년부터는 잼 프로젝트의 멤버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잼 프로젝트는 Japan Animation Songmakers Project, 쉽게 말해서 애니송 전문 그룹이죠. 어린이 때부터 카게야마의 음악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그걸 들었고 또 한국에서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드래곤볼 Z OST로 축가를 부른 영상이 또 유명하죠. 카게야마는 지금도 꾸준히 방한하면서 라이브를 펼치기도 하는데요. 어린이용으로만 비춰진 애니송은 이제 남녀노소 즐기는 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카게야마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 거는 부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 카게야마가 겪어온 인생의 역경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감동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카게야마 히로노부의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앤드 복고맨, 렛츠고.